초보 라이더들이 흔히 오해하는 건 오토바이가 신체적 부담 때문에 피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클러치 조작, 맞바람, 교통체증, 거친 노면과 더위, 잦은 정차가 실제로 큰 부담이 되긴 합니다. 이런 요소들도 이유지만 라이더들이 금방 지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이건 앞서 언급한 것들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의 매 순간 오토바이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특히 알아차리기 힘든 이유는 초보일 때는 대부분 이런 행동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라이딩만 해도 손목이 아프고 목이 뻣뻣해지며 어깨가 뭉치고 손이 저리며 도로 위에서 1시간도 안 됐는데 머리가 과부하된 느낌이 듭니다. 한편 똑같은 여정을 마친 다른 라이더는 마치 에너지를 거의 쓰지 않은 듯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오토바이에서 내립니다. 그 차이는 거의 재능 때문이 아니고 항상 체력 때문인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차이는 효율성에서 비롯됩니다. 오토바이는 본래의 움직임대로 정확히 움직이고 있지만 라이더는 그 움직임에 협력하기보다는 사소한 동작 하나하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습관들 중 적어도 하나는 라이딩 후 어깨, 목, 손목 통증의 거의 확실한 원인입니다. 또 다른 습관은 내내 아무런 신호도 없이 조용히 정신적인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라이딩 피로는 단순히 신체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피로의 많은 부분은 뇌에서 시작되며 일단 정신적인 탈진이 찾아오면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여기 초보자와 중급 라이더들에게 특히 라이딩을 불필요하게 더 힘들게 만드는 5가지 흔한 실수를 소개합니다. 신체, 정신, 자세와 관련된 이 습관들은 라이딩 느낌을 완전히 바꿉니다. 흥미롭게도 이를 교정하면 바이크는 더 이상 씨름할 대상이 아닌 부드러운 존재로 느껴지게 됩니다. 장거리 라이딩이 회복해야 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되는 일이 됩니다. 첫 번째 실수, 몸 전체의 긴장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아마도 가장 큰 요인일 것이며 대부분의 라이더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초보 라이더들이 긴장하거나 지나치게 집중하면 몸은 자동적으로 굳어집니다. 턱을 꽉 깨물고 어깨를 치켜 올리고 손목이 뻣뻣하며 손으로 그립을 너무 세게 쥐고 등이 굳어 있고 팔꿈치가 잠겨 있습니다. 초보자의 자세만 봐도 이런 긴장은 종종 눈에 띕니다. 문제는 근육이 오랜 시간 수축된 상태로 있으면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한다는 점입니다. 신체적으로 힘들지 않은 라이딩이어도 몸은 내내 낮은 강도의 노력을 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긴장은 더 많은 긴장을 만듭니다. 몸이 뻣뻣한 라이더는 오토바이를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오토바이가 불안정하게 느껴지면 라이더는 그립을 더 세게 쥡니다. 조향이 덜 부드러워집니다. 라이더는 더 불안해지고 몸을 더 조이게 됩니다. 아무 문제 없는 평범한 라이딩도 이유 없이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숙련된 라이더들은 험한 길에서도 침착해 보입니다. 그들은 모든 움직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를 억지로 고정하려 하지 않고 아래에서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오토바이는 얼어붙은 것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오토바이는 도로의 요철에 따라 움직입니다. 노면의 질감에도 반응합니다. 핸들바를 통해 오토바이가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오토바이를 항상 물리적 통제에만 집중해 작은 반응까지 억제하려 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낭비됩니다. 라이딩 중 수시로 몸의 긴장을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몸이 이완됐는지 스스로 확인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답에 놀라게 됩니다. 어깨가 귀까지 올라갔고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갔어요. 턱도 꽉 다물었네요. 가끔은 긴장했다는 것만 알아도 긴장이 풀립니다. 또 다른 빠른 점검 방법은 직선 구간에서 손가락을 살짝 흔들어 보는 것입니다. 그게 어렵게 느껴지면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간 겁니다. 오토바이는 초보 라이더 생각보다 가벼운 조작으로 충분합니다. 팔꿈치를 고정하면 도로의 작은 충격이 그대로 상체에 전달되죠. 도로의 모든 균열과 충격이
손목과 어깨로 바로 전달됩니다. 팔의 힘을 빼면 움직임을 위로 전달하지 않고 흡수하게 되며 이는 단순히 피로를 줄여줄 뿐만 아니라 오토바이가 실제로 더 부드럽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많은 라이더들은 손에 힘을 더 줄수록 더 잘 제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손에 힘을 더 줄수록 오토바이가 더 거칠게 느껴지고 거칠게 느껴질수록 더 빨리 피로가 찾아옵니다. 두 번째 실수, 시선이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라이딩 피로의 상당 부분은 사실 정신적인 피로에서 비롯되며 특히 교통 상황에서는 시각적 과부하가 여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보 라이더들은 종종 불안하게 주변을 훑어봅니다. 백미러, 속도계, 도로 표면, 근처 차량, 움푹 패인 곳, 다시 백미러, 도로 가장자리, 신호등, 계기판, 또 한 번의 백미러 확인. 뇌가 모든 것을 똑같이 긴급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시선이 세부 사항 사이를 빠르게 오가게 됩니다. 뇌가 라이딩 내내 계속해서 고도의 경계 상태를 유지하면 금방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어떤 라이더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라이딩 후에도 정신적으로 텅 빈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뇌가 한순간도 진정할 틈이 없었던 거죠. 경험이 많은 라이더들이 반드시 더 적은 것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주의를 다르게 분산시킵니다. 먼 곳을 먼저 보고 그 다음 가까운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백미러도 당황하지 않고 일정한 리듬으로 점검합니다. 눈이 가는 곳마다 정신 에너지도 따라갑니다. 바로 앞만 응시하면 뇌가 끊임없이 반응 모드에 들어가게 됩니다. 모든 브레이크 등이 위급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차량의 움직임이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라이더가 더 멀리 보기 시작하면 같은 속도에서도 라이딩이 더 느리고 통제 가능하게 느껴지죠. 뇌가 마지막 순간에 반응하는 대신 처리할 시간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를 바꾸지 않아도 조향이 더 부드러워지며 시야가 차분해지면 몸도 차분해집니다. 거울을 자주 보는 것도 에너지를 소모하는 패턴입니다. 거울은 중요하지만 불안감에 강박적으로 확인하면 정신력이 금방 소진됩니다. 경험 많은 라이더들은 거울을 언제 확인하는 것이 진짜로 유용한지에 대한 리듬을 익힙니다. 그들은 언제 앞을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 알고 매 순간을 잠재적 비상 상황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뇌는 초점을 빠르게 전환할 때마다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라이딩 내내 끊임없이 주의를 전환하면 몸은 멀쩡해도 정신적으로는 피로가 쌓입니다. 세 번째 실수, 발로 바람의 압력을 버티려는 것. 고속도로 주행 후 손목이 아프다면 이 습관이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많은 라이더들, 특히 초보자들은 속도가 빨라질수록 본능적으로 핸들바를 잡고 바람의 압력에 맞서 몸을 지탱하려고 합니다. 바람이 가슴과 상체를 밀어내면 자연스럽게 손에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손목은 체중을 지탱하면서 동시에 오토바이를 조작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20에서 30분쯤 지나면 손이 저리고 손목이 아프고 팔뚝이 타는 듯하며 어깨까지 뻣뻣해집니다. 대부분 오토바이가 불편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문제는 몸의 지지에 있습니다. 라이더를 안정시키는 역할은 손목이 아니라 코어와 하체가 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라이더일수록 초보자보다 다리와 코어에 더 많이 의지합니다. 탱크를 무릎으로 가볍게 잡고 하체를 안정시키며 엉덩이를 약간 앞으로 숙이면 핸들바에 가해지는 하중이 즉시 줄어듭니다. 이 점을 몸에 익히고 나면 장거리 주행이 훨씬 덜 힘들어집니다. 강한 바람이 불 때 핸들바를 더 세게 잡는 것도 흔한 반응이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오토바이가 더 불안정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오는 모든 충격이 이제 상체로 바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가볍게 잡는 것만으로도 거의 항상 충분합니다. 라이더가 불필요하게 간섭하지 않으면 오토바이는 본래 매우 안정적인 기계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처음으로 의식적으로 손에 힘을 빼보는 순간 많은 라이더들이 놀라곤 합니다. 오토바이가 즉시 부드러워지고 어깨에 힘이 빠지며 호흡도 느려집니다. 그제서야 자신도 모르게 라이딩 내내 에너지를 낭비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실수, 뇌가 스트레스를 멈추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스트레스인지 몰라 지나치기 쉽습니다. 어떤 라이더들은 라이딩 때마다 늘 정신적 압박을 느낍니다.
주변 모든 차가 위협이 됩니다. 차선 변경이 큰 위험처럼 느껴져요. 모든 코너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내면의 사건이 됩니다. 신경계가 라이딩 내내 활성화되어 이로 인해 에너지가 크게 소모됩니다. 이게 초보 라이더들이 몸은 가벼워도 정신적 피로를 느끼는 이유죠. 뇌는 계속 과부하 상태였죠. 라이딩 시 인지력은 필요하나 경계와 불안은 별개입니다. 숙련된 라이더는 많은 작업이 자동화되어 대체로 더 침착한 편입니다. 기어 변속은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며 백미러 확인도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스로틀 조절도 직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차로 위치 선정도 별다른 생각 없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반면 초보자들은 라이딩의 모든 요소를 동시에 의식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큰 숨은 에너지 소모 중 하나는 주행 중 끊임없는 자기 비판입니다. 많은 초보 라이더들이 라이딩 내내 이런 행동을 반복합니다. 방금 변속이 거칠었어. 코너 진입이 엉성했네. 브레이크를 너무 세게 잡았어. 더 기울였어야 했는데. 방금 모습이 어설펐어. 이제 뇌는 동시에 주행과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주의가 분산되면 매우 피곤해지고 집중력이 현재 도로와 이미 지나간 상황의 재생 사이에 나뉘기 때문에 라이딩의 일관성도 떨어집니다. 주행과 복귀를 분리하면 달라집니다. 타고 나서 그 다음 분석하세요. 완벽하지 않은 변속은 누구나 겪습니다. 코너 진입이 어색할 때도 있습니다. 브레이크 타이밍이 가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라이딩의 일부죠. 실수마다 자책하다 보면 즐거움이 사라집니다. 실수에 연연하지 않는 라이더가 더 빨리 성장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더 잘 배우니까요. 5번째 실수, 즐기지 못하고 잘하려는 강박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라이더가 이 실수를 범합니다. 주행 중 자신의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듯 객관적으로 관찰하곤 하죠. 내가 부드럽게 타고 있나? 방금 코너링은 괜찮았나? 충분히 기울였나? 내가 긴장해 보이나? 내가 경험 있어 보이나? 누가 내 실수 봤나?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을 모니터링하면 뇌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도로에 반응하는 대신 퍼포먼스를 하느라 상당한 정신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런 압박감은 그룹 라이딩에서 더욱 심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타면 혼자 탈 때보다 훨씬 더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거리나 속도 때문이 아니라 자기인식이 더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워 보이려 애쓰고 불안을 감추며 자신감 있게 보이려는 노력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라이딩은 부자연스러워지며 조작과 코너링이 뻣뻣하고 어색해져 움직임에서 유연함도 사라집니다. 퍼포먼스 모드는 긴장을 유발하고 긴장은 모든 것을 저하시킵니다. 진정한 편안함은 자기 이미지를 신경 쓰기보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 집중할 때 찾아옵니다. 바로 이때 진짜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회적 자신감이나 보여주기식 자신감이 아니라 익숙함에서 비롯된 진짜 라이딩의 편안함입니다. 라이더가 매 순간 뭔가를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오토바이는 확실히 더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주행이 부드럽고 조용하며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많은 라이더들이 명확히 무엇 때문인지 모른 채로 쫓는 바로 그 감각입니다. 이것은 속도도 아니고 비싼 장비도 아니며 경험만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저항이 줄고 긴장이 덜하며 과도한 생각과 자기점검, 억지로 하려는 힘이 줄어듭니다. 오토바이는 더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몸이 이완됩니다. 호흡이 느려집니다. 머릿속이 조용해집니다. 예전에는 주행 후 지쳤던 사람이 이제는 오히려 마음이 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만약 지금 라이딩이 유난히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해답이 꼭 다른 오토바이나 몇 년 더 타는 경험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만으로 충분할 때도 있습니다. 손에 힘을 빼세요. 어깨 힘 빼고 시선은 멀리. 저항을 멈추세요. 불완전한 순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잘 타려는 강박을 내려놓으세요. 그냥 오토바이를 타세요. 억지로 하려는 노력을 멈추면 라이딩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러면
왜 어떤 라이더들이 몇 시간씩 타도 계속 달리고 싶어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오토바이는 더 이상 노동으로 느껴지지 않으니까요.